제가 이제 클래식 필라테스를 어쨌든 하고는 있는데 클래식 필라테스가 아무래도 이제 조셉을 계속해서 그 방식으로 계속 운동을 했던 거니까 거기에 굉장히 오래되신 연차 선생님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저도 지금 그 배우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제가 이게 맞다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그거 아닌데라고 반박을 할 수 있을까봐 제가 계속 이런 브랜딩을 안 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변에 보면은 저거 아닌데 하는 것들을 막 올려서 막 잘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 보면서 그냥 내가 아는 거 안에서 최대한 뽑아야 하는 게 맞나? 라고 해서 이렇게 찾아오게 된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골 포커싱이 뭔지를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수익이라면 몇십 년 된 선생님들도 있지만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으면 사실상 대중들은 그 사람이 전문가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니까 본인이 2, 3년 차 강사님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그냥 자신 있게 나가고 물론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 과정이시겠지만 지적이나 이런 그거 아닌데? 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이게 과학이 계속 발전될수록 논문도 계속해서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트렌드에 따라서도 이게 옛날에는 정답이었던 게 지금은 오답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근데 지금 오답인데 그걸 계속 고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냥 지적을 받으면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서로 얘기를 하는 거죠. 난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면은 사실상 그거를 상처받으니까 싫어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게 내가 더 디벨롭이 더 깊이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상처 없이 성장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으면 그냥 내가 계속 보고 있는 관점들에서만 우물 안에서 계속 공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관점들이 막 이렇게 있다면 그거를 또 수용을 하고 운동의 정답은 없듯이 네. 어차피 뭐 회원님들의 몸도 다 다양하고 맞아요. 뭐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관점들을 다 수용해서 결국에 결과값만 내면 된다고 생각해요. 통증 계산이 됐고 체형 교정이 됐고 저는 이 결과값이 중요하지 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방식을 쓰든 저는 상관없다 생각해요. 뭐 그래서 뭐 많이 나오는 게 뭐 모던 클래식도 있고 그거 이외에 웨이트 쪽에 기능적인 뭐 움직임 뭐 동적 안정화 네. 다 필요 없고 그냥 결과값만 나오면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다라는 게 이제 제 관점이거든요 사실. 그렇게 보시면은 이제 공격이 들어오더라도 그냥 수용하고 근데 이제 억가가 아니면 좋겠죠 그 사람들.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진중하게 얘기하면은 또 그 사람들이 본인이 어떤 관점으로 또 이제 했는지 또 이제 이해를 할 거고 진짜 인성이 파탄나는 사람 아니고서는 아마 대화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더 발전적인 대화들을 또 하면 둘 다 더 성장할 수 있을 거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컨설팅을 해드리면은 메타인지 그냥 진짜 떠도는 말들에서 뭐 자기를 냉정하게 평가해라 다 필요 없고 본인을 그냥 진짜 기능적인 걸로 부품 하나를 다 나누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제 주변 사람들은 저보고 뭐 마케팅을 잘한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기획적인 부분들은 그래도 여기 업계에서는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연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영상 편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약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릴스 제작을 해라 라고 했었을 때 이제 아까 저희가 처음에 세팅했던 것처럼 나를 팔로우한 사람들은 이 타겟들은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야지까지는 알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연출하면 뭔가 어그로도 잘 끌고 이렇게 될까? 완성본은 이제 제가 피드백을 할 수 있지만 제작하는 데는 조금 이제 약세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본인을 냉정하게 진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되어야 사실상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 컨텐츠 제작에 대해서는 혹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콘텐츠 제작에 대한 어려움이 이 앞에서 계속 맡겼던 것 같아요. 저의 타겟층은 어디일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서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메타인지를 했었을 때 첫 번째로 좋아하는 거, 두 번째는 잘하는 거, 세 번째는 못하는 거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는데 이거 순서는 뭐 상관은 없겠지만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좀 컨텐츠를 제작을 하라고 하면은 벤 다이어그램을 좀 그리라고 해요. 그리고 1번, 2번, 3번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막 적는 거죠. 그럼 못하는 부분은 절대 만들면 안 되는 거죠.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1번, 2번 아까 이제 스트레칭에 대해서 컨텐츠를 제작하는 것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좋아하는 거가 이제 몇 시까지가 있을 거고 잘하는 것도 이렇게 몇 시까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분명히 교집합인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것들로 제작을 해야 본인도 영상을 혹은 사진 혹은 컨텐츠를 만들 때 막힘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운동업계가 조금의 내용에 오류가 있어도 물고 뜯는 그런 게 네. 너무 심하다 보니까 잘하는 부분이어야만 저는 이제 좀 제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좋아하는 거는 왜 교집합이어야 되냐 하면은 지속성 때문에 아까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콘텐츠를 제작하면은 굉장히 유의미하게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까지 또 혹시 질문 있을까요? 그러면 좋아하는 게 그냥 아무 좋아하는 거여도 상관없나요? 그쵸. 운동과 관련이 없는. 네. 아까 뭐 사진 찍는 거라든지 뭐 산책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좋아하는 거랑 이제 별개잖아요. 네. 어제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이걸 촬영을 했었었는데 좋아하는 거에 이제 음주 감호가 적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은 교육자 이미지보다 약간 이제 공부 그리고 모델 쪽으로 이렇게 좀 이제 캐릭터를 하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 잘하는 부분에 공감을 잘한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거에 음주 감호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이어트나 이런 거에서 너무 많이 시도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 공감을 잘한다를 제 같이 더하기로 해서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예민하고 힘들잖아요.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제 힘든데 그 마음을 너무 잘 헤아려서 공감을 잘해 라고 가치를 더해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좋아하는 거 음주 그리고 다이어트라는 사람들은 술을 먹지 말라고 이제 PT 선생님들이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치팅데이 때 먹고 나서 이거를 공감을 해주면서 혹시 우리 공부할 제품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만약 붓기가 빠지고 숙취 해소가 되는 그런 제품이 있다면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거를 공감을 해주면서 이걸로 전환시킬 수 있지 않나 라고 짜줬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짜는 거죠. 꼭 이 교집합에 있는 거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그냥 결합만 잘 된다면 그것도 하나의 컨텐츠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교육자 이미지이기 때문에 해시태그가 저는 좀 더 유용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해시태그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캐딜락 시퀀스, 라운드 숄더 시퀀스 뭐 이런 해시태그들이 있을 텐데 네. 분명 우리가 아까 설정한 이 타겟들은 어떤 해시태그를 검색할 것인가를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리스트업을 하는 거죠. 어떤 것들을 이제 할 거야 라고 해서 제가 그냥 이제 예시로 든 거는 뭐 캐딜락 시퀀스, 뭐 체어 시퀀스, 뭐 라운드 숄더 시퀀스 이런 식으로 있을 텐데 이것들을 한 개씩 잡아 나간다면 분명히 팬층들은 생길 거고 그러면은 타겟을 확실하게 세팅한 거를 그대로 이제 유입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트래픽이 발생을 하고 그러면은 이런 것들도 당연히 도달률이 높아질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원데이든 강사 레슨이든 이건 다 예비고객이기 때문에 전환율도 높아질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다른 채널을 혹시 이용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으신가요? 다른 채널 어떤? 뭐 유튜브라든지 뭐 유튜브 생각은 있는데 편집이 쉽지 않더라고요. 생각만. 아니면 블로그 같은 거는 블로그보다는 유튜브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영상 편집하는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혹시 어떻게 될까요? 유튜브도 잠깐 해봤고 블로그도 지금 여행 계정으로 하고 있고 하는데 뭔가 이 글 쓰는 작업보다는 영상을 잘라서 붙이는 게 더 재밌더라고요. 그 이거를 왜 여쭤봤냐면은 우리의 서비스는 구매 편익이라는 개념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기능, 경험, 상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능제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돌핀이라는 시계는 수심 80m, 100m까지 내려가도 작동을 합니다. 그럼 잠수부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그러니까 이 기능 때문에 사는 제품이라는 거죠. 네. 혹시 뭐 잠수부가 롤렉스를 끼고 뭐 잠수를 하진 않을 거 네. 아니에요? 그리고 경험제 같은 경우에는 그 기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경험 혹은 이득 뭐냐면은 다이어트 비포 애프터라든지 화장품 비포 애프터 같은 경우에는 그 화장품을 이용해서 애프터가 되는 걸 간접 경험을 시켜주거나 이득되는 부분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화장품의 기능 때문에 사는 건지 아니면 애프터 때문에 사는 건지를 생각해보면 경험제 비중이 굉장히 높다. 네. 그러면은 우리는 웨이트든 필라테스든 기능, 경험 그리고 상징 뭐 한 번 더 설명드리면은 그냥 뭐 롤렉스나 포르쉐 그냥 그 브랜드 때문에 사는 거. 뭐 예를 들어 재활교 중에는 누구 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네. 그 사람은 이미 그렇게 브랜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징제라는 거죠. 그나마 여기 업계에서 유명한 사람은 교수님 네. 말고는 그 교수님 이렇게 있었었고 그런 분들은 이미 상징적인 요소가 큰 거죠. 그들의 진짜 기능 때문에 또 있겠지만 교수님 교육이니까 당연히 이런 거는 상징적인 요소가 그러니까 구매를 할 때 왜 구매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포인트인데 우리는 서비스가 결국에는 경험제 비중이 굉장히 높은 서비스예요. 네. 티칭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뭐 그렇게 따졌을 때 블로그든 유튜브든 사실상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인스타그램 이외에 더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왜냐면 인스타그램으로는 사실 경험제를 보여주기가 사실 조금 어려워요. 이거는 사실
모집하기 위한 특성이 좀 더 강해서 우리의 서비스를 진짜 정화 선생님께서 티칭 이 보는 눈과 그리고 프로그래밍을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줬을 때 인스타는 사실상 피드가 이제 계속 이제 올라가면은 그것도 이제 증발되는 휘발성이 너무 강하고 근데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사진과 글, 영상, 글 그런 식으로 쭉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도가 이제 고민하는 정도 이 배우고 싶은 욕구가 강한 우리 강사님들은 고민하는 정도가 굉장히 높을 거라는 거죠. 네. 그냥 단순히 이 사람 마음에 드네? 들어야지 라고 하기에는 비용들이 있으니까 좀 더 많이 고민을 하고 이 셀렉을 할 텐데 그러면 굉장히 이제 이 선생님으로 할지 저 선생님으로 할지 고민을 많이 할 때 이런 관여도가 높은 서비스는 그럼 결국 경험제를 많이 보여주어야 전환율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유튜브든 블로그든 한 개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인스타로 모집을 하고 설득은 그 경험제 비중을 높인 플랫폼으로 설득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은 사실상 모으고 그다음 설득하기인데 모으는 플랫폼이 사실 따로 있고 그다음 설득하는 거는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유튜브를 하려는 게 사실 모으는 거죠. 설득하는 거는 이제 퍼스널 브랜딩 일기를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컨텐츠로 유료로 전환하기 위해서 무료로 해주면서 그 경험제들을 쌓기 위해서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센터 마케팅 같은 경우는 이미 유료로 뭐 외부 출간도 나가고 있지만 그런 것들도 이제 현장 스케치들을 막 이제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그걸 보여주면서 경험제 비중을 막 높여서 내 외부 출간을 문의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따졌을 때 모으고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으기를 인스타로 하고 설득하기는 블로그나 유튜브로 해야 된다. 이해했어요. 예. 그래서 어차피 우리의 제품은 한 개잖아요. 네. 정원 선생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채널들은 다 이용을 해야 된다. 라는 거. 네. 그렇게 하려면 블로그가 조금 더 활용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유는요? 일단 글로 네. 잘 정리를 해놓고 할 수 있으니까 영상보다는 조금 더 가독성이 좋지 않을까. 영상은 약간 집중력이 빨리 끊기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유튜브도 점점 짧아지고 쇼츠로 만들고 막 그렇게 되니까 어차피 그런 영상적인 부분에서는 인스타에서 릴스나 그런 걸로 충당이 되니까 글로 조금 더 전문성을 보여주기에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한 번 더 다른 관점으로 말씀드리면은 아까 관여도라는 개념을 말씀드렸다시피 뭐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좀 여성분들한테 관여도 높은 그런 행위가 결혼이라는 행위는 관여도가 굉장히 좀 높잖아요. 고민하는 정도가 굉장히 높으니까 그렇게 봤었을 때 결혼을 할 때 스드메라고 하나요? 그거를 하는 거 엄청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많이 싸우기도 하고 그럼 관여도가 굉장히 높은 거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강사 레슨을 하는 거는 사실상 초보 강사님들이 내 인생을 약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내 가치를 좀 더 올리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봤었을 때는 관여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네. 쉽게 그냥 돈 주고 나 이 사람한테 들어야지 이 사람 마음에 안 드니까 또 다른 거 들어야지 이렇게는 안 할 것 같거든요. 네. 왜냐면 협회를 고를 때도 고민을 많이 하고 조사도 많이 하고 그게 이제 관여도가 높아서 그런 건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글과 사진으로 하는 그 블로그도 좋지만은 요새 유튜브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라는 거는 조금 반대 의견인 게 관여도가 높을수록 영상 길이가 길어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쭉 다 풀었을 때 오히려 더 신뢰가 생길 수가 있고 짧게 쇼츠로 이제 이렇게 봅니다 하면 오히려 더 사차틱한 느낌이 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굳이 블로그를 막 선택을 해야 된다는 아니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요새는 그냥 관여도를 높여가지고 이제 그냥 쓰면은 블로그든 유튜브든 다 저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조금 더 일처럼 안 느끼는 거를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웨이트 같은 경우에도 FC 선생님들이 이제 센터 블로그를 쓸 때 너무 힘들어하고 네. 필라테스도 마찬가지죠. 뭐 센터 대표님들이 이제 블로그를 쓰거나 강사님들한테도 이제 한 번씩 쓰게끔 하는데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건데 그게 이제 잘 써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영상으로 그냥 쭉 본인이 그냥 이제 뭐 타임랩스로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풀 버전으로 다 찍어놓고 그냥 잘라가지고 그 구간마다 왜 나는 회원님을 이렇게 티칭을 하는지 1시간짜리 뭐 수업이라 치면은 한 30분 정도로 잘라서 5분 부분에서는 이 사람이 오른쪽 대퇴가 뭐 약한 거 보이시나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뭐 눈들을 이렇게 막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지금 바로 이렇게 프로그래밍해서 다음 시퀀스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유튜브로 풀어내도 사실상 가볍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본인이 조금 더 편한 채널로 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목표 수익이 2, 300 이상 이제 되고 싶다면은 저는 경험제 부분을 많이 쌓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이제 서류화라고 하는데 본인의 피드백이라든지 티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상이나 사진들로 다 남아져 있나요? 그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걸 찍는 거예요. 제가 때까지 피드백을 너무 많이 하면서 네. 다 날아갔잖아요, 그게. 아, 그러니까 갑자기 이 피트니스 필라테스 업계 마케팅 쪽으로 합니다 라고 썼을 때 뭐 하면 되는데? 근데 저한테 이미 컨설팅 받았던 사람들은 잘하지. 근데 그게 다 증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안 남겨놨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서류화하기 위해서 남겨놓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피드백을 해. 그러니까 본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세인 부분들은 무조건 서류화를 해야 된다. 남겨야 한다. 네. 무조건 다 남겨서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잘 났는지를 그러니까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증거를 남겨놓는 거죠.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성과를 인정을 받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성과를 혼자서 하게 되면은 아무도 인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성공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잘 났으면 그거를 이제 채널들 수면 위로 올라가게 해야 이제 그거를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성공을 하는 거. 사실상 업계를 보면은 실력이 형편없는데도 포장지가 너무나 이제 잘 포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몸값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도 많고 네. 그런 거품들이 끼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피드백을 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기려면 서류화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그들은 사실 진짜 100이라는 피드백을 만약에 티칭을 했었을 때 1, 2 정도를 잘 했다면 그거를 포장을 해서 계속해서 올리니까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10, 20을 더 보여줄 수 있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서류화를 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몸값을 올리는 방법으로 퍼스널 브랜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그러면 저런 서류화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바디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 말고 새로운 사람들을 모집하는 그런 작업도 필요한 거겠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가 퍼스널 브랜딩 하는 이유가 어쨌든 수익을 더 내기 위함이잖아요. 네. 이 일이라는 거는 단순히 수익을 발생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있고 본인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후자는 계속해서 이제 이거 전자 이외에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거 말고도 사실 회원님들의 비포 애프터가 확실하면 그거를 지금이라도 빨리 캡처를 한다든지 계속 이제 사진들을 정리를 해놓으면 좋은 거죠. 그래서 센터 같은 경우에들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피트니스 센터는 회원님 비포 애프터 해가지고 비포와 애프터 사진 이렇게 가로 이렇게 해가지고 네. 하는 것도 많고 필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체형 교정이 된 거 뭐 라운드 숄더면은 그 라운드 숄더 비포 뭐 10회 후에 라운드 숄더 후 이런 것들 이제 많이 하잖아요. 이 모눈종이 그거 네. 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거를 혹시 정리를 안 해놓으셨다면 무조건 정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강사 레슨이나 이런 쪽으로 아까 이제 캐릭터를 잡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회원님들의 그런 비포 애프터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들의 후기 같은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선생님 뭐 이런 수업 너무 좋았어요 라는 것들을 지금이라도 DM이든 카톡이든 캡처를 다 해가지고 다 살려야 되는 거죠. 없어지기 전에. 그러면은 이 사람을 봤었을 때 제가 만약에 2, 3년차 강사라고 쳤으면 선생님께서 이제 피드에 나는 이렇게 강사들의 강사로서 굉장히 후기를 많이 가지고 있어 하면서 따다다다닥 보여줬어요. 그러면은 신뢰가 가지 않을까라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일회적으로 컨설팅을 좀 해봤는데 좀 소감이 어떠신가요? 많이 정리가 된 부분도 있고 혼자서 정리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숙제로 해야 네, 되는 부분? 숙제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어쨌든 뭔가 제가 몰랐던 저의 모습을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스스로 계속 정리를 못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이제 풀어서 정리를 해주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가서 나머지 저를 조금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 메타인지를 할 때 한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인정할 줄 아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사실상 못하는 부분을 인간이라면 방어 기제가 자연스럽게 이제 발현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못하는 거를 쓰라고 하면은 1번, 2번은 굉장히 많이 써요, 사람들이. 그래서 3번은 몇 개 안 써요. 그게 이제 스스로 이제 방어 기제가 발현이 되는 건데 왜 이거를 3번을 굳이 쓰라고 하냐면은 약세인 부분을 사람들은 오히려 포장을 해서 잘한다라고 표현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는 지양을 시켜요. 그냥 진짜 잘하는 거를 잘한다고 얘기를 하고 못하는 건 못한다고 얘기를 해라. 그게 더 오히려 신뢰도적인 부분에서 이제 더 신뢰가 더 쌓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출하는 거에 있어서는 잘 못해요. 뭐 영상에 있어서 편집 잘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스스로 마주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져보시고 네.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그렇게 이제 다 짜고 나서 이 순서대로 이건 이제 텍스트로 한번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본인의 이제 팔로우를 해야 되는 사람들 혹은 예비 고객들은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은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는지 한 번 더 세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됐어요. 네. 많이 정리가 됐어요. 그럼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고 혹시 뭐 더 질문하고 싶은 피드백 받고 싶은 부분들이 있을까요? 근데 제가 제일 막혔던 부분이 이 위쪽에서 타겟을 잡는 게 제일 많이 막혔었던 부분이어가지고 지금 약간 잘 잡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클래식 필라테스를 어쨌든 하고는 있는데 클래식 필라테스가 아무래도 이제 조셉을 계속해서 그 방식으로 계속 운동을 했던 거니까 거기에 굉장히 오래되신 연차 선생님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저도 지금 그 배우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제가 이게 맞다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그거 아닌데라고 반박을 할 수 있을까봐 제가 계속 이런 브랜딩을 안 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변에 보면은 저거 아닌데 하는 것들을 막 올려서 막 잘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 보면서 그냥 내가 아는 거 안에서 최대한 뽑아야 하는 게 맞나? 라고 해서 이렇게 찾아오게 된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걸 포커싱이 뭔지를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수익이라면 몇십 년 된 선생님들도 있지만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으면 사실상 대중들은 그 사람이 전문가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니까 본인이 2, 3년 차 강사님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그냥 자신 있게 나가고 물론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 과정이시겠지만 지적이나 이런 그거 아닌데? 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이게 과학이 계속 발전될수록 논문도 계속해서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트렌드에 따라서도 이게 옛날에는 정답이었던 게 지금은 오답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근데 지금 오답인데 그걸 계속 고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냥 지적을 받으면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서로 얘기를 하는 거죠. 난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면은 사실상 그거를 상처받으니까 싫어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게 내가 더 디벨롭이 더 깊이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상처 없이 성장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으면 그냥 내가 계속 보고 있는 관점들에서만 우물 안에서 계속 공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관점들이 막 이렇게 있다면 그거를 또 수용을 하고 운동의 정답은 없듯이 네. 어차피 뭐 회원님들의 몸도 다 다양하고 맞아요. 뭐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관점들을 다 수용해서 결국에 결과값만 내면 된다고 생각해요. 통증 개선이 됐고 체형 교정이 됐고 저는 이 결과값이 중요하지 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방식을 쓰든 저는 상관없다 생각해요. 뭐 그래서 뭐 많이 나오는 게 뭐 모던 클래식도 있고 그거 이외에 웨이트 쪽에 기능적인 뭐 움직임 뭐 동적 안정화 네. 다 필요 없고 그냥 결과값만 나오면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다라는 게 이제 제 관점이거든요 사실. 그렇게 보시면은 이제 공격이 들어오더라도 그냥 수용하고 근데 이제 억가가 아니면 좋겠죠 그 사람들.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진중하게 얘기하면은 또 그 사람들이 본인이 어떤 관점으로 또 이제 했는지 또 이제 이해를 할 거고 진짜 인성이 파탄나는 사람 아니고서는 아마 대화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더 발전적인 대화들을 또 하면 둘 다 더 성장할 수 있을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자라는 이미지는 우리가 그냥 상상을 했었을 때 과연 피트니스 모델, 뭐 머슬매니아라고 칠게요. 그 머슬매니아의 의상들을 입은 사람이 교육자의 이미지인가라고 생각했었을 때 싱크가 맞는지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싱크가 맞지는 않지만 또 그게 틀리다라고 할 수 없는 게 어찌됐건 요즘에는 네. 뭐 본캐가 있고 부캐가 있는 것처럼 그건 좀 자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캐와 부캐는 있죠. 근데 연예인들을 만약에 보면 그 다나카 뭐 이런 사람들도 계정이 다르잖아요. 계정이 다르면서 각각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세계관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말씀하신 게 한 캐릭터에 세계관이 겹쳐 있어. 그건 저는 싱크가 안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차라리 분리를 하는 게 말씀하신 대로 나 피트니스 모델도 그렇고 혹은 바디라인 이런 것들을 또 어필을 하고 이런 것들도 여성분들한테는 좋은 기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캐릭터는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교육자는 또 교육자도 따로 있고 저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편이라서 차라리 계정을 분리를 하고 각각을 그 결에 맞게끔 계속 스페셜리스트 전문성을 계속 올리는 걸 전 추구를 하는 편이고 근데 이게 섞여버리면 뭐 이럴 수는 있어요. 공부를 하는 사람인데 뭐 매일 공복 유산소를 타고 뭐 먹는 것 쪽으로 쭉 해서 비포와 애프터를 같이 챌린저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화장품 공부를 해요. 그러면은 운동하는 거랑 화장품이랑 이거 결이 안 맞잖아 카테고리가 안 맞잖아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명분은 만들 수는 있어요.
어떻게 만드냐면 운동을 하면서 노폐물이나 땀이 계속 배출되니까 이게 계속 피부과를 매일 갈 수는 없지 않냐 라고 하면서 이 화장품을 너희들 위해서 가져와 봤어 라고 하면 어거지로 그래도 명분을 만들어서는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어거지로 가져오는 것과 캐릭터가 좀 물과 기름이처럼 뭔가 어울리지 않는 거는 아예 좀 얘기가 다른 거라서 저는 만약에 그러니까 이 캐릭터를 그럼 본캐는 어떤 걸로 할지 부캐는 뭘로 할지를 명확하게 좀 분리를 좀 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의 타겟을 따로 세팅을 해야 돼요.